그런데 술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양의 음주라는 게 얼만큼이냐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요, 적당량의 음주가 얼만큼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운동하고 나서 술이 좋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오늘은 세로토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뇌에 있는 세로토닌이 수치가 낮아져요. 자, 세 번째, 술을 마시면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 아파져요. 안녕하십니까, 레그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술 마시는 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저는 허리 통증과 만성 통증을 주로 진료를 보니까, 그런데 술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말이에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송년회를 하죠. 저도 이제부터는 거의 매일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캘린더를 보면은 거의 매일 이제 술자리를 가야 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뭐 여기저기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가 저리고 아프고 이런 분들이 연속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술 약속 스케줄을 지혜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7, 8년 전쯤 오셨던 젊은 남자예요. 30대 중반 정도 되셨고, 증상은 뭐냐면 비골신경,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 비골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거기가 너무 저리돼요.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셨던 분인데, 진찰하면서 비골신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 천비골신경일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찰하려고 이렇게 환자분한테 질문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는데 약간 환자분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말투도 조금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한 얘기를 또 두세 번 하든지 얘기하는 포인트를 잘 못 맞추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술을 마시고 오신 거예요. 30대 중반이 그렇게 술 마시고 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대낮에 술에 취해서 오셨어요, 병원에. 물어봤더니 병원 오기 전에 소주 4병 마셨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못 한답니다. 너무 저려서, 아파서. 술을 마시면 좀 낫대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4병씩 드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한두 잔으로 시작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해서 점점 양이 들어서 하루에 4병 이상 마시지 않으면 일상생활도 안 되고 잠자기도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좀 안타깝죠. 그분은 제가 치료를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거는 술부터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나서 통증 조절을 하자, 이렇게 해서 대학병원으로 제가 모셨던 그런 환자분이 계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음주와 만성 통증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술을 마시면 허리 아픈 게 더 심해질까? 디스크 있는 분들 술을 마시면 되나?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결론을 일단 딱 말씀드리면, 음주는요,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통증을 완화시켜요. 근데 술이 깨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심하고 더 저리고 더 아프고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내과적인 문제까지 심각해질 수 있어서 아프신 분들은 술을 끊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술은 통증과 언제부터 연관이 있었느냐? 수천 년 전 이집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술은요, 약으로 쓰였어요. 진통제가 없던 시절에는 이 술을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문들을 보면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먹게 되는 건지 아니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 것인지 그게 확실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닭과 계란의 관계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만성 통증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통증과 일상생활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더 먹는데요. 계속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만성 통증 치료를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이게 논문에서 보여준 도표인데, 술을 먹으면 아픈 게 조금 덜해요. 근데 이게 술이 깨고 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에 술을 마시고,
그게 이제 악순환 계속 뺑뺑 돌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알코올 중독 수준의 환자들, 그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상생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마시는 수준의 술이 이런 만성 통증과 허리 통증에 영향을 주는가, 좋은 영향을 주는가, 나쁜 영향을 주는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적당한 양의 알코올 섭취는 아예 안 마시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염증 수치를 낮춰준대요. 염증이라는 게 통증을 유발하니까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덜 아프게 해준다는 거죠. 좋은 거죠. 심혈관계 질병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죠. 적당한 양의 술은. 그러면 술과 관련된 만성 통증에 진실된 6가지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적당한 양의 음주라는 게 얼만큼이냐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요, 적당량의 음주가 얼만큼인지 모릅니다. 적당량의 음주는요, 제가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여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 기준의 적당량 음주를 얘기할 거고요. 하루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 여성의 경우는 맥주 1잔 또는 와인 1잔 또는 소주 1잔이에요.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는 몸무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통 한 2배 정도 얘기를 해요. 맥주 2잔, 와인 2잔, 소주 2잔 정도가 하루의 적당량의 음주량입니다. 자, 요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루에 딱 요 정도인데 요게 다가 아니라 요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와인 1잔 100ml 정도 된다고 해요. 맥주 1잔, 이거 500cc 아니에요. 285예요. 소주 같은 경우도 와인이랑 비슷해서 소주 1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하루 권장량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하루에 요만큼이야? 그러면 나 오늘 와인 7잔 마시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술 안 마시면 되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적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7잔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매일 1잔 마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이거는 적당량의 음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약을 먹고 계시거나 어디가 아픈 분들은 적당량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안 드시는 게 나아요. 진통제 먹고 있는데 이 정도는 마시면은 염증을 줄여준다고 했으니까 염증 줄이는 목적으로 1잔씩 마셔야지. 그러지 마시고 약 드시는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하고 나서 술이 좋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운동하고 나서 술 마시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면 술을 마시면 근육통이 되게 심해져요. 근육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알코올성 근육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근육병이 생긴다는 거고, 오랫동안 술을 마시게 되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경직이 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량이 줄어요. 근육량이 줄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 같은 근육 섬유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이런 분들은요, 술만 끊으면 근육량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심해져요. 좀 이상하죠? 술 마시면 기분이 업되고 좋은데 왜 우울증이 심해져요? 술이 깰 때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요즘 마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약을 복용하면 도파민이 갑자기 확 분비가 돼서 보상 없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나중에 약효가 떨어졌을 때 도파민이 고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은 양의 마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오늘은 세로토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기분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뇌에 있는 세로토닌이 수치가 낮아져요. 알코올이 이 세로토닌을 분비를 줄이기 때문에 이게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아파요.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 아픈 분들은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고 우울하면 더 아프거든요. 옛날에는 만성적으로 허리 아픈 분들을요, 정신병이라고 분류한 적도 있어요. 정신과에서 약을 먹으면 좀 덜 아파요.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좀 또 분비가 되도록 약물을 쓰니까. 그래서 이거 허리 아픈 게 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신의 문제였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울증이 생기면 허리가 더 아프고, 술을 마시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술을 마시면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 아파져요. 왜냐하면 체중이 증가할수록 디스크의 압력은 올라가겠죠. 우리 몸의 체중이 높아지니까 누를 거 아니에요. 물론 목은 뭐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안 받겠지만 허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압력이 그만큼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 있을 때 관절 내에 압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무릎 관절이라든가 고관절 같은데 통증이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비만이 만성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
주종별로 칼로리를 정리를 한 건데 맥주 한 잔만 해도 한 5% 알코올이면 244칼로리, 진 토닉 같은 것도 126, 그다음에 와인 한 잔에 130 이러니까 몇 잔 마시면 밥 한 공기 그냥 뚝딱이에요. 술을 마시면 진짜 살이 찌는 이유는 이 술 자체의 칼로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술만 마시면 살이 별로 찌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코올에서 발생하는 칼로리들은요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돼요. 휘발성이에요. 이거를 다 사용을 해야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아주 고칼로리의 술을 마셔도 살찌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살이 찌느냐? 그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를 다 소진하기 전에는. 왜 몸이 막 뜨거워지고 열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알코올에서 생성된 칼로리들을 소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칼로리를 소비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있는 지방 같은 거는 전혀 태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이 찝니다. 또 안주를 먹잖아요. 술 마실 때 안주 뭐가 제일 맛있어요? 튀김 막 이런 기름진 거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걔네들은 100% 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 마실 때 먹는 안주는 무조건 배하고 옆구리로 간다. 다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술 많이 마신 다음날 되게 배고프지 않아요? 해장한다고 엄청 많이 먹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혈당이 확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쫙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은 갑자기 급속도로 낮아져요. 그때 엄청 배고파요.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날 배가 많이 고파요. 자극적인 거 땡기고 칼로리 높은 거 땡기고 해장한다고 라면 끓여 먹죠. 해장국 먹죠. 꿀물 마시죠. 이러면 뭐 몸무게가 늘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맥주잔으로 짠 한다는 건 맥주잔끼리 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뱃살과 짠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술을 마시면 정말로 아픈 게 줄어듭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술을 마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술을 마시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얘기를 할 건데요. 술을 마시면요. 가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